예,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미리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린 대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나와서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지금 일주일째 되셨나요? 예, 7박 8일째입니다. 7박 8일째죠. 네. 그런데 특검의 그 수색영장이 오늘까지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이 투쟁을 지금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 흉악한 특검이 또 내일부터 어떤 또 기습을 할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왜 이렇게까지 지금 사실 대표 경선 기간이면은 표밭을 누비셔야 되잖아요. 네. 표밭을 누비셔야 되는데 그 일을 일단 그 만사 제쳐놓고 지금 이 농성 투쟁을 하시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특검이 무도하게도 500만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다 내놔라. 그렇죠.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예, 있죠. 그런데 이렇게 500만 명이 되는 당원 명부를 내놓게 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해산해야 될 정도로 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원 명부 안에는 이름, 핸드폰 번호, 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보를 다 특검에다가 500만 명 다 내주고 나면은 우리 당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이유가 또 우리 당이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 신자들이 몇 명 가입했는지 그거 보려고 한다. 그래서 통일교의 그 교인들 명단도 또 한 11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다 맞춰봐야 되겠다 이런데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특정 종교의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또 그게 범죄인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게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원의 명단을 다 압수수색하고 정보를 다 털고 가려고 하는 거 이것은 이건 못 막으면 우리 국민의힘이 자기 자체가 존재할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합동연설회 끝나자마자 바로 쫓아와서 그때부터 그날 저녁부터 바로 지금 이렇게 철야 농성을 시작했는데 철야 농성을 시작하고 좀 있다가 1시간 좀 넘어서 다 이제 철수를 했는데 다시 들어왔죠. 다시 또 그 다음에 온다 그러다가 지금 국회 쪽으로 가고 여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지금 7박 8일 동안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일단 압수수색은 봉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산하기 위해서 지금 내란 특별법이라는 걸 지금 제출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정청래 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송원석 대표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그럼 뭐 우리가 짐승으로 보이는지 이 늑대의 눈에는 우리가 다 맛있는 양으로 보이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아니다고 하는데 이런 흉측한 발언은 아마 전 세계 집권 여당의 대표의 발언 중에 최고로 흉측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투쟁이라면 또 이 김문수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은 다들 뭐 눈치 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면서 투쟁하기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앞장서서 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 야당과는 어떤 뭐 악수도 안 하겠다, 아예 뭐 상종을 안 하겠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악수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텐데. 만약에 대표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전에 투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투쟁 방식은 지금 원내에서 지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장애 투쟁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애 투쟁을 바로 돌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193석 우리가 107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표결을 한다고 해봤자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쯤 지연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백약이 무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바로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겸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내투쟁, 장외투쟁 그리고 국제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또 유럽과 유엔 이런 데도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특검이 예. 순복음 교회도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예. 또 극동방송도 생긴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유신 때나 50 때도 하지 않던 종교 탄압까지도 마구잡이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 당원의 명부를 내놔라고 하는 이런 일은 과거 유신 50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례 없는 이 폭정, 폭거, 이 일종의 폭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단호히 맞서 싸워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등불, 우리 국민의힘 네.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버리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가 돼가지고 북한의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하고 똑같이 아무도 김정은 수령을 비판도 못하고 뭐 김주애를 데리고 나타나든 뭐 뭘 하든 비판도 한마디 못하는 이런 북한과 똑같이 깜깜한 어둠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밝혀주는 밝은 등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 자체의 의석을 유지해서 107석을 유지해서 개헌 저지선 이재명의 장기 집권 연임제 개헌을 막아내고 또 일당 독재를 막아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한미 동맹을 지키고 또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노란봉투법을 막아내고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국민의힘 돼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고 중요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 국민의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일도 많고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대여 투쟁, 뭐 반독재 투쟁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존 문제 같아요. 과연 생존을 할 수 있느냐. 혁신이라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혁신이라는 것이 일단 살아남아야지 혁신을 하잖아요. 그럼 생존을 지금 하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뭐 출국 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당 대표가 되신다면 당 운영을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둘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에 뭉쳐야 이긴다. 네. 지금 우리가 쪼개지면은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우리가 뭉쳤더라면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의석이 됐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뭉쳤더라면 탄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뭉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뭉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늑대 떼들이 몰려올 때는 양떼가 나만 살겠다고 흩어져 봤자 다 늑대 배만 불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늑대를 향해서 뒷발질이라도 하고 있어야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은 우선에 그 지도자가 용감해야 됩니다. 또 싸워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입으로만 싸우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쪽은 백전노장들입니다. 정청래만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6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저 3m 넘는 그 높은 담을 뛰어넘어가서 쇠파이프로 주한 미 대사관저의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서 미국 대통령 그 유리로 된 그 영정을 다 부수고 그리고 사과탄을 던지고 사제 폭탄을 던지면서 바닥에 신나를 부어가지고 불을 찌르는 이런 방화, 폭행, 폭력 사범입니다. 반미 극좌 테러리스트가 바로 정청래입니다. 이런 때강도의 아주 난폭한 테러주의자들이 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려면 저 이상으로 독해야 됩니다. 저 김문수만이 저 정청래, 김민석,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문수는 그런 어떤 사람 이상으로 어떤 고문에도 당해내고 감옥에서도 저는 이겨내고 어떤 시위나 어떤 투쟁에서도 그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저는 감히 제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만류가 있지만 이번에 나서서 당을 구하겠다는 심정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나와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과 지금 정청래 이 라인을 폭정 같은 것을 막으려면은 정말 치열한 전투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싸우겠다. 뭐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그리고 싸워본 사람만이 싸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어쨌든 역할이 주어져야지 싸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표 경선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선 투표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1차에서 끝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 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저에게 힘을 많이 실어 주실수록 제가 이재명을 더 강력하게 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차 투표에서 끝내면 더 강력한 힘이 생긴다. 예,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서 뭐 1차도 안 되고 또 2차 하고 또 그것도 표도 얼마 못 받고 이러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래도 좀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 표수 지지하는 찬성 자체의 수가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차에서 무난히 당대표에 당선됐으면 그만큼 이제 힘도 더 생기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은 이제 폭주, 그리고 이제 국가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기업적인 노란봉투법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계속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그 현재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강하게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뭐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범죄자 이재명 아닙니까? 5개 재판을 받다가 그만뒀는데 중단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문제점은 이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난폭하고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데 아주 자기가 지금까지 성남시장하고 또 경기도지사하고 이럴 때의 그 행실을 그대로 하면은 잘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성남시장 할 때부터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도 하고 자기 형님은 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을 성남시에서 약 20명 이상을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고요. 또 자기 주변 사람은 전부 이 개발 비리 같은 데 연루된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의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법인카드 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의문사를 하고 한 5명 이상이 의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죽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앞으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조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공범들을 전부 다 이 중요한 요직에다가 다 배치를 합니다. 변호사하고. 예, 변호사들이나 또 공범들도 지금 이번에 보면 또 김용이라는 이런 사람은 성남 시의원도 하고 아주 백현동 비리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 또 보석해가지고 내보내고 또 조국 같은 사람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 사면하고 그래서 이게 범죄 집단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의 왕, 고소 대마왕과 그 일당들이 지금 이 권력을 쥐고 온 나라를 다 지금 엉망으로 파괴하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네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 도덕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승복을 하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파렴치범보다 더한 날강도 떼강도 같은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심이 이반하고요. 지금 또 노란봉투법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단체 8개 경제단체만이 아니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그 제임스 김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기업을 할 수 없다. 유럽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기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하겠다. 왜냐하면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이런 어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상 이 친북 세력입니다. 민주노총의
조직실장 하던 석권호라고 있습니다.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북한하고 계속 서로 교신하고 거기다가 간첩짓을 하다가 결국 이제 지금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총 간부들 중에도 많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8.15만 되면 민주노총에서는 북한하고 또 무슨 8.15 뭐 민족 통일대회 같은 거 이런 거 한다는데 북한에 무슨 노조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무슨 노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김정은이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노란봉투법을 해버리면은 국내에 있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1차 하청 업체가 370개, 2차, 3차 합치면은 약 한 거의 3,000개 가까이 되는 엄청난 하청업체인데 이 하청업체 전부 다를 현대자동차 원청에서 이 교섭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노동조합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면 마음대로 파업 청구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일본에 비하면 거의 10배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훨씬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몇 배나 되는데 거기다가 또 파업을 더 많이 부추기고 노조가 천국처럼 되는데 지금 요 바로 옆에도 지금 공사장이 있는데 공사장 앞에 보면은 건폭 건설회사 건폭이라는 민주노총의 건폭들이 나와서 여기 또 마이크 틀어놓고 계속 장송곡 틀고 상여 메고 가는 소리 내면서 조폭들이 머리띠 메고 그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건설 경기가 나빠서 일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건폭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야 이재명 이 땅에 이게 혼자만 범죄자가 아니고 완전히 때로 범죄자가 아주 떼거리로 지어가지고 소위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범죄자 카르텔에 대해서 온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국제관계에서는 반미, 친중, 친부, 반일 이런 식으로 온 구석구석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그동안에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77년간의 성과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게 2달 만에 눈에 다 보이잖아요. 네, 보이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계속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정신 차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빨리 끌어내려서 이 권력의 때 도둑들에 의한 권력의 횡포를 막아내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저는 그 지금 중단됐던 5개의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계속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제가 대표가 되면 바로 전국적으로 다 서명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0만 정도, 2,000만 정도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정말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이재명이 얼마나 무법천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룩한 법치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장 시급한 것이 당 운영을 하게 됐으면은 가장 제가 볼 때는 그 일종의 뭐 내란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내란 프레임을 좀 깨야 된다고 봐요. 이게 내란 프레임으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그다음에 내란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선을 치렀어요. 내란 프레임 가지고 내란 종식 프레임. 그리고 지금은 다시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세계의 특검을 출범을 시키고 그 특검을 또 지원하기 위한 TF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이라는 것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어요. 정청래는 지금 뭐 역사 내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용 씨가 석방이 됐다고 해서 김용 씨조차도 내란의 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내란 프레임을 어떻게 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휘두르는 홍위병, 인민재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란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 내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부에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판결도 안 나고 이제 재판은 1심도 시작하는 중인데 벌써 계엄 자체를 내란이라고 하는데 계엄은 내란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계엄은 원래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형법상에 있는 내란 행위인데 내란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란을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이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어떤 일부 인사들은 그 내란에 또 동조하는 발언을 해요. 우리 당 내부에 내란 세력이 있다. 이거 뭐 대선 후보 그 경선에 나선 분들 중에서도 있죠. 전에 당 대표 하던 분도 그런 경우이고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이야기죠. 그야말로 저들이 덮어 씌우는 프레임, 그 덮어 씌우는 프레임을 그 빠져나가고 이렇게 깨고 우리가 저들이야말로 정말 범죄자 집단이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내란 프레임에 맞서가지고 범죄자 프레임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제 싸움을 해야 이 싸움이 가능한 건데 우리는 뭐 양떼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덮어 씌우면 씌운 대로 그냥 다 당하고 있는데 김문수는 다르다. 이걸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을 좀 말씀을 하신다면 경쟁력이 어떤 점에서 좀 차별이 되는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내가 그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다. 적임자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보고 걸핏하면 극우라 그러잖아요. 극우 프레임도 해야 됩니다. 전환길 씨 보고도 극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전환길이가 무엇이 극우냐? 정청래야말로 극좌 테러리스트 아니냐? 저는 그렇죠. 딱 때려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극우가 네가 극좌 테러리스트 아니냐? 그다음에 이재명이 뭐라 그러면은 당신이야말로 범죄자 아니냐? 가짜 총각 아니냐?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러거든요. 저는 그러면 당신이 가짜 총각 아니냐? 당신이 가짜 검사 아니냐? 당신이 가짜지. 지금까지 누가 가짜냐? 뭐 이렇게 저는 바로 거꾸로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짜 진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통찰하고 직관하고 한마디로 그냥 딱 반격해서 급소를 찔러야죠. 싸움이라는 건 급소를 차야지. 엉뚱한데 그냥 하는 걸 그걸 헛발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발질을 많이 한다고 싸움을 이기는 거 아니죠. 급소를 그냥 한 방 쳐야죠.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의 급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재판 5개를 전부 다 중단을 시켜서 시한폭탄처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본인의 변호사들이나 아니면은 범죄 혐의 아직 재판 중인 사람들이 많이 중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최근에 그 국민들을 좀 화나게 했던 것이 조국 윤미향 사면인데 조국 윤미향 사면이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 왜 사면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범죄자의 본능이고 범죄자 패거리 그 범죄자 패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다 동지로 생각하지. 자기 범죄에 대한 조금 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범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범죄자가 검찰이 나를 억울하게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검찰청을 없애버려야지. 검사를 탄핵해버려야지. 또 이 범죄자가 재판을 받다가 유죄 때리면은 이 판사를 탄핵해버려야지. 또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과 대법원 자체를 갖다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지. 그다음 대법관 수를 아예 늘려야지.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이 범죄자가 이제 대법원 재판으로 끝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또 재판 4심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가 자기 살려고 우리나라가 77년간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수백 년간 이룩했던 자유민주주의 사법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범죄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 집단은 첫째는 범죄자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걸 그냥 급소를 찔러야죠.
자, 이제 그 급소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시고 또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있다고 하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다른 후보들 중에서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대 교체론 며칠 전에 여기서 상당히 이 날렵한 동작도 많이 보여주시고 했는데 아주 뭐 젊은이들 못지않은 그런 아주 건강을 가지고 계신데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대가 좋은 훌륭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재명 범죄자 일당과 맞서 싸우는데 적합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지. 뭐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젊은 세대, 나이 어린 세대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세대 교체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범죄자 퇴치를 하는데 누가 적합하나? 범죄자 퇴치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범죄자를 잘 때려잡을 수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야 우리 당과 나라의 미래가 있지. 뭐 세대 교체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세대 교체해서 져버리면 어떡해? 살아남아야죠. 뭐 세대 교체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기는 거 중심으로. 지금 이재명 범죄자 이 집단 범죄자 카르텔하고 싸울 때는 일단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그중에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지휘봉을 쥐어라. 이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뭐 혁신, 세대 교체 이런 것도 뭐 나중에 다 해야 되는 일이죠. 해야 되는데 일단 살아남아야지 이 생존을 해야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존을 할 수 있는 지금 다 쓰러져가는 국민의힘을 생존시킬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 여기에 아마 그 당원들이나 초점을 맞추실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응원을 하기 위해서 와서 기다리시니까는 마지막으로 자 우리 지금 전당대회 오늘부터 투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투표 시작했는데 우리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께 지금 우리 현재 우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내가 적임자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한번 해주시죠.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서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갔는데요. 제일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절망이라는 이 문제가 병이 가장 큰 병입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문제는 저 이재명 범죄자 집단이 늑대처럼 우리 착하고 순한 국민의힘 지금 잡아먹으려고 와서 아예 없애고 일당 독재, 늑대 떼들의 일당 독재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뭉쳐서 이재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제가 마침 김문수가 저들과 저들 이상으로 더 많이 싸우고 저들 이상으로 감옥이나 고문을 당한다든지 모든 투쟁 현장에서 제가 더 많은 경험과 또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책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몸에 체득한 비법을 가지고 이재명 범죄 집단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김문수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 위기에 처한 국민의 힘을 구해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시는 훌륭한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문수와 함께 우리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투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제1야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저지를 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 탈취를 당하는 것은 곧 야당의 모든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표 경선 기간인데도 다른 표밭을 보통 가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를 하시고 제쳐두시고 지금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 투쟁 현장에서 오늘 선거권의 혼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